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지금부터가 문제인 게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와,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팀이 있어요. 이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네, 사례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초3들이었고요. 네. 6명이 다 모르는 아이들, 또 아는 아이들 연결해서 다 들어왔어요. 아는 아이도 있고, 잘하는데 시끄러운 아이가 있고, 또 되게 잘 어울리는데 독서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친구겠죠. 정말 이 친구들은 개성이 대단했거든요, 선생님. 저 사실은 이 팀 한 주 한 주가 너무 살얼음판이었어요. 이게 선생님도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기도하고 수업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몇 명의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나는 웃으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막 떠들면 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독후 활동 이런 건 또 되게 잘해가요. 또 할 땐 해요, 또 이 아이들이. 아까 잘하는 아이 2명이 있었다고 했죠? 네. 전화가 왔습니다, 한 명씩. 네, 그만하겠다고.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선생님. 근데 정말 잘하던 아이였어요. 저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사실 중요해요.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이미 어머니가 마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뭐 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도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왜냐면 이제 이 팀이 싫은 거죠, 이 어머니들. 저도 힘들었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그만뒀는데 더 대단한 건 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아이가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연히 그만두겠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이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계속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난 재밌는데? 말수도 별로 없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계속 다니기로 했고 요 팀에 또 다른 아이와 또 여자아이 한 명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롭게 또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다 자기 개성은 정말 뚜렷한데 서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 2명한테 그만두는 아이가 생기면 안 돼, 너희 때문에 좀 조심해줘야 돼 이랬거든요. 폭탄 같은 모둠이 있어요. 폭탄 딱 맞아요, 폭탄. 폭탄 같은 모둠이 네. 있긴 있어요. 저도 정말 힘들게 하는 모둠이 있는데 그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이거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걱정스러운 날이 있긴 있거든요. 네. 한 곱이 넘는 듯한 심정으로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모둠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모둠에 대해서. 네.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이 여자친구 2명은 이제 못 이제 이겨내는 거죠, 성격상. 근데 요 다른 아이들은 거기서 잘 자기네들 융화해가지고 얘네들하고 맞춰나가요.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믿었고 이 아이는 진짜 끝까지 막 중3 졸업할 때까지 할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아이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만둔다 할 때 그때는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 들잖아요. 막. 근데 또 은근히 이 친구는 좀 불안불안하면서 언젠가는 막 그만둘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친구는 또 끝까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또 의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쌤 되게 조율을 잘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 간지러운 거 잘 긁어주시고 아이들 비 잘 맞춰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모둠을 끌어가는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곳이 없어요. 여기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문화, 그 문화는 아이 하나하나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둠마다 다 개성이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요 모둠은 요래서 좋고 요 모둠은 이래서 좋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았던 게 이 친구들한테 제가 10분이라는 쉬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 10분 동안 뭐냐면 자기네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10분을 되게 알차게 보내요. 끝말잇기를 한다거나 이 놀이도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정말 융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그날 뭐 글쓰기를 좀 빨리 해가지고 5분 정도 남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내지 않고 젠가 놀이를 한다거나 알까기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잠깐 5분 동안 그 놀이를 하면 중요해요, 선생님. 되게 지네들끼리 가까워진 듯한 느낌, 친해지죠.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말 안 하던 아이들도 이 놀이 시간에는 말을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시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들도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젠가 게임도 있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또 끝말잇기는 저학년용으로는 괜찮고 또는 우리 빙고 게임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면 또 애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짝 이렇게 노는 시간도 좀 주면서 이 팀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남자친구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결석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상담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을 정말 믿고 보내는 거다. 저희 애는 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막 저희가 힘이 불끈불끈 나면서 왠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사람을 먹고 삽니다, 저희도. 맞아요. 근데 네. 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또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어머니는 정말 묵묵히 그 몇 년을 그냥 맞아요. 그 시간에 결석 없이 보내주시는 어머님들. 그 묵묵한 어머님도 무언의 격려를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모둠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그냥 짬밥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원만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수업을 끝까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완벽한 수업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 변해요. 네. 수업도 살아있어요. 네, 맞아요. 생물 같아요, 진짜. 네.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필독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도 이 모둠에서 수업할 때와 이 모둠에서 수업할 때 달라요. 저는 되게 꿋꿋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선생님을 잘 이렇게 하는 아이들하고는 좀 더 재밌게 뭐 네. 독후 활동을 새로 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매력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선생님? 특히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둠에는 뭔가 간식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가 아닌데 뭔가 잘 통하고 이런 날은 막 기분으로 막 간식도 막 이렇게 쏘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요 귀염둥이들, 요 말썽꾸러기들, 이 두 명을 그만두게 한 애들, 얘네들은 또 이 쉬는 시간이잖아. 1분이라도 더 가지려고 쉬는 시간 좀 준다. 이제 떠들면 안 되고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서로 막 눈치 줘요. 지 떠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야, 너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지가 떠들고 있고, 얘는 너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 그런 게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죠? 그게 애들인 것 같아요. 말썽 피운다 생각하고 정말 얘네들 때문에 수업하기 싫다. 가끔가다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영원히 나쁜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영원히 말썽 피우는 아이는 없어요. 이 아까 너무 잘한다고 네. 했던 이 친구도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쓰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뛰어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 좀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아이 말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정말 영악해서 그리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있었던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포장해서 또 부모님한테 전달할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은 그 아이 말만 믿고 판단하시지 말고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선생님도 해요.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저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누구누구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좀 힘들다고 하네. 그리고 누구누구는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다른 친구는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다른 친구는 배려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이 모둠 수업하면서 그게 저절로 형성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성이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다 그런 사회성이나 리더십도 다 키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도 위로해주는 아이도 있고 맞아.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제 이게 바로 이 논술의 이 토론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선생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부모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혀서 방법을 찾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독서 지도사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도 잘 지혜롭게 넘기신다면 그게 다 옛일이 될 것 같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게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뭐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거기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되는 문제에다가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우리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 얘기예요. 정말 무슨 이렇게 조그만 사건 하나로도 밤새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우리를 만드는 거죠. 네.